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거의 생방송으로 심야에 일어났던 단일화의 비하인드를 취재해서 가장 발빠르게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많은 매체들이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앉아서 강남 모처에 앉아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냐 이거를 각 매체들이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는 거의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안, 윤의 손을 들었는데 베일에 쌓인 파괴력. 자, 과연 이 파괴력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퀴즈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심야 새벽에 강남 모처에 마주 앉아서 무엇을 주고 받았을까요? 총리직 혹은 정말로 조건 없는 것? 근데 예상외로 편의점 맥주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편맥이라고 젊은 층들이 불러요. 아마 우리 서재원 특보가 가장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 편맥, 줄여서 편의점 맥주. 아, 편의점에서 급하게 맥주 한 잔씩을 사왔다. 편맥에 풀린 단일화. 심야 회동 막전 막후. 그젯밤 10시 TV 토론 후 2시간 뒤 강남의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 근데 이 매형은 그냥 매형이 아니라 안철수의 동그라미 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매형이다. 윤석열, 장제원, 안철수, 이태규 만나 편의점 캔 맥주 4캔. 그러니까 딱 두당 1캔. 1인당 1캔. 1일 1캔씩이에요. 4캔 따서 분위기가 풀렸다. 윤석열 후보가 짠 한번 하자. 뭐 그 시간이니까 어디서 맥주를 사오겠어요. 편의점밖에 없죠. 딱 한 사람당 1캔씩. 어떤 맥주를 드셨을까? 짠 한번 하자. 이태규 의원, 누구로 단일화 하겠냐? 회동이 끝나갈 무렵 안철수 후보 물어봐서 뭐 하겠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라고 안철수 후보가 웃으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군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으며 이젠 우리가 동지다. 자, 요거는 회동 끝나고의 대화를 조선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거고 정말 중요한 회동 시의 대화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박정환 실장님, 네. 편의점 맥주가 동원됐다라는 게 재밌고 네. 회동이 잘 끝나고 이태규 후보 의원이 안철수 후보 측의 이태규 의원이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누가 사퇴하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웃으면서 누가 사퇴하긴 누가 사퇴하지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끌어안았다 라는 장면 정확합니까 취재가? 굉장히 세밀하게 취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편의점 맥주 4캔 산 거 맞습니까? 4캔인데 제가 저게 300ml짜리인지 500ml짜리를 확인을 못했는데 4캔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1이잖아요. 보통 요즘에 맥주 그렇죠. 편의점 맥주가. 4개 만 원. 그래서 4분이 있었으니까 4개를 샀던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가 웃으면서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것은 단일화 시에 사퇴를 하고 윤 후보를 돕겠다라는 원만한 합의였다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 앞서서 사실은 2시간 반 정도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나눴는데 안철수 후보가 뭔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와서 물어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중요한 게 이제 신뢰에 관한 문제. 그동안 단일화 여러 번 추진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 보장 약속한 것만큼 된 게 없더라. 두 번째는 과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부를 인수위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정치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지 내가 지지선언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대화 저희가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주 앉아서 강남 그 새벽 강남 모처 심야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나에게 어떻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물음이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자 윤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겠냐? 날 믿어달라. 성공한 정권 함께 만든다면 그게 안철수의 미래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의미심장한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성공한 정부 만들 구상 있느냐? 안철수 후보가 물어봤어요. 거의 돌직구 질문이에요. 180석 민주당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당선이 돼도 지금 민주당이 거대 정당인데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의 장점은 결정이 빠른 것. 다만 그 결정은 혼자 하지 않고 의논한다. 사람을 널리 쓰겠다. 어떻게 합당할 것이냐? 나에게 맡겨달라. 이준석 대표도 합당에 동의했다라고 안철수 후보를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시장님, 네.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인데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 정확합니까? 저 단일화 발표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금 충남 아산을 거쳐서 지금 부산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보진 못했는데 우리 김병민 대변인, 전주의 대변인 통화해서 물어봤더니 대충 비슷하게 맞는 것 같도록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 취재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취재가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취재를 잘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자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윤 후보가 답변. 이거 뭐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1월 중순쯤인가요? 어디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 단판 10분이면 된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화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합의했고, 근데 그 이후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 뭐 합의문 만들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만드는 거 말고 당신과 내가 정권 교체라는 본인이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이후에 우리 정치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합의서가 필요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흔히 동의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의점 맥주로 시작된 어떤 대화의 물꼬가 종이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라는 게 박정희 실장님의 의견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 방금 이 두 사람의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예, 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서로 관계가 깐부가 아니고 깐다였는데 이제 또 하루 만에 깐부로 됐어요. 친구로 그러니까요. 됐어요. 예상 못했죠, 서전 듣고. 예, 저도 예상 못해 깜짝 놀랐어요. 예.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본인 당사자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 나라를 위해서 그 의심은 하지 않는데 저는 한 가지 빠졌다. 조건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신뢰 없는 지금 단일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 이게 서명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걱정했다면 저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당선되고 입각이라든지 어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 대신에 당신이 국정 운영을 못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고민해보겠다 정도가 됐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단일화를 하면서 본인은 행정에 입각의 경험이 없다. 그래서 해보고 싶다. 즉 국무총리 이상의 자리, 더 이상의 지방선거 이후에 그게 야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11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노력했고 이번에도 토론 때 저도 응원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고 서로 양당이 놓치는 부분을 서로 본인이 그것을 커버하면서 서로 민주당에서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당 넘어서 소수자의 대표도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다 한 것인데 저렇게 그것을 넘어서 자리를 위해서 단일화한다? 저는 이게 앞서 말했듯이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불확실성은 낮춘 게 아니고 증폭시켰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8%가 지금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부정이 되니까 밤에 새벽 2시에 또 술을 먹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이해합니다. 술김에 해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맨 정신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부정해놓고 술 한잔 마시면서 당신이 대통령감이야. 당신이 국무총리감이야. 이렇게 해서 단일화 발표한다. 그리고 특히 저는 아쉬웠던 것은 단일화 할 때 국회에서 단일화 할 때 좋았어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합의문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건 기본 예인데 단일화 발표 후에 휙 가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는 이제는 보면 당선 유무를 떠나서 국민의힘 엄청난 내부 갈등의 시작이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갈등 이거는 어느 진짜 정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의 시작이고 서막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서재원 특보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술김에 단일화했다라는 의견은 조금 맥주 한 캔 정도니까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